꿈을 현실로. 이 기계를 3차 산업혁명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이 기계, 3D 프린터를 통하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설계도만 있으면 실제 물건을 바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 기술을 두고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 미래 기술로 인정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달 표면에 기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경이로운 기술이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일까요? 국내 기술 개발에 성공한 곳은 작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아날로그 현상계에서 디지털 사진이 가능한 그런 컨버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5년 걸려서 만들었는데 중국에 판매를 했더니 중국 사람들이 금방 카피를 뜨는 바람에 그만 세계적으로 팔 수 없는 그런 때가 된 거죠. 디지털 기기에 밀리고 후발주자의 추격에 흔들리면서 찾아낸 새로운 기술. 꽤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금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모든 게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그래도 이 산업은 틀림없이 앞으로 크게 될 거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세계가 눈독을 들이는 기술을 가지고도 아직도 갈 길이 어렵다는 이 작은 기업. 우리는 이렇게 작지만 강한 기업을 얼마나 잘 키워내고 있을까요?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역량 등을 활용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익을 만들어내는 경제 시스템. 창조경제가 저성장에 덫에 걸린 한국 경제를 꿈틀리게 할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취임사를 하시겠습니다. 새 정부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시에 앞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을 담은 창조 경제. 우리는 아직 생소합니다. 창조와 경제, 어울릴 듯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창조 경제란 말을 만들어낸 존 호킨스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I'll start by defining creativity, which is using ideas to make new ideas. That's creativity. And the creative economy is putting those ideas into products or services or experiences and putting them in the marketplace and selling them. 창조 경제는 90년대 유럽을 강타한 새로운 물결이었습니다. 창조 경제를 처음 거론한 영국에서는 개인의 창조성에 바탕을 둔 문화 산업으로, 또 유엔 산하 기구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한 창조적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내놓는 히든 카드가 바로 창조 경제입니다. 지난 2008년 영국은 새로운 재능을 통해 창조적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레이트 브리튼 전략을 발표했고, 지난해 선출된 아베 총리 역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쿨 재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영국은 문화 콘텐츠와 창의적 예술을 서로 융합시키는 반면 일본은 애니메이션과 게임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카드를 열어볼까요? 월드스타로 등극한 싸이. 싸이는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로 유튜브 역사상 최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후속곡인 젠틀맨 역시 가장 빠른 조회수 증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싸이의 성공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다면 전 세계 15억 다운로드가 될 수 있었겠느냐?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애니팡이나 드래곤플라이트 같은 카카오 게임들이 카카오톡이나 플랫폼이 없으면 성공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혁신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개방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튜브, 카카오톡, G마켓, 알리바바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전체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손안의 컴퓨터로 불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IT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고 전송하고 또 생활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이 IT나 과학기술을 기존의 산업 혹은 문화까지도 접목을 해서 융합을 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서 없던 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만들고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라고 하는 게 이 창조경제에서 IT 혹은 과학기술을 만든 핵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강점으로 시장을 겨냥하는 창조경제. 그렇다면 우리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창조경제의 온기를 측정해보기 위해 우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주목받고 있는 판교로 향했습니다. 이른바 국민 소프트웨어로 불리는 아래 한글을 개발한 1세대 벤처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컴의 아래 한글 1.0이 탄생한 지 올해로 24주년. 지난 20여 년 동안 한컴은 한국 IT 업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시도를 막는 범국민적인 구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국민벤처 한글과 컴퓨터는 올해 새 식구들을 맞았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풀어내는 동영상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지난해 대학원을 졸업한 전재용 대표와 팀원들. 이들은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콘텐츠 쪽이 가장 시작 규모라든가 뭐 라이선싱을 통해서 터치라는 건 손가락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박사 출신인 이들은 한컴의 공모를 통해 선발된 청년 창업센터 1기 멤버들입니다. 이들처럼 창업을 원하는 젊은 인재들과 창업 3년 미만의 신생 기업들 중 모두 4개 팀이 선정됐는데요. 뭐 동작이 안 돼요? 애니펜은 사용자가 직접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문자처럼 전송하는 3D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SNS라는 최신 트렌드에 직접 만드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더해져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화려한 수상 경력에 뒤지지 않는 스펙이었지만 창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구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를 갖다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더 연구를 해야 이것이 정말 값어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사업화해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런 재밌는 걸 만들어서 친구한테 보내고 뽀로로도 있고 마다오나 암탉도 있고 이게 이미 지금 한컴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캐릭터 쪽에 한컴은 대학 동아리로 시작한 소프트웨어 회사였기에 처음 사업에 뛰어든 이들의 막막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사에서 컨택 들어온 게 아까 오늘 보기로 한 사람들이 영화사에서는 애니펜은 얼마 전 영화사에서도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고객을 상대한 게 처음이라 모든 것이 서툴고 궁금했던 병아리 대표는 한컴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현재 1년이 다 돼가는 현 시점에서 저희가 창업센터의 창업 아이템이 완료되는 그 제품 가지고 한컴과 실제 창업센터에 입주하신 기업들 간의 영업이나 마케팅, 사업적인 그런 전략을 살펴볼 정도로 이미 준비는 많이 된 상태에서 입주를 했고 기본적인 컨설팅 개발이나 그런 아주 기본적인 컨설팅 외에 실질적으로 제품화할 수 있는 영업으로 판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의 컨설팅을 현실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젊은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인재가 목마른 시장은 이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몇 안 되는 바이오 벤처인 랩 지노믹스. 10년 정도의 업력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인정받는 업체입니다. 최근 유방 절제 수술로 화제가 된 안젤리나 졸리가 받은 진단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업체가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판교의 일조클럽 회원사 대표들입니다. 일반 생화기라고 하면은 매출 1조 원을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모임인데요. 방문한 업체 대표들 중 유독 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장준호 대표였습니다. 빛을 비춰서 색깔의 변화 같은 데로 그런 거죠. 네, 화학 발광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뭘 하시는지 또 어떤 게 필요하신지 저희 같은 경우도 BT지만 IT가 상당히 접목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알아내는 오늘 또 대표님 새로운 분 만나셔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자주 만나 뵙고 성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300억에서 1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멀어버린 일이지만 5%를 개선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융합하고 서로 새로운 찬스를 보고 창조해 나가면서 우리가 한번 크게 한번 뛰어보자라는 의미에서 1조 클럽을 만들었고 인포뱅크의 주력 사업인 휴대전화용 소프트웨어에 유전자 진단 검사를 접목하는 새로운 사업. 창조 경제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회사 대표들의 만남에도 주선자가 있습니다. 이 지역 은행의 지점장인데요. 최근에는 1조 클럽 외에 성장이 기대되는 풀의 1조 클럽 모임도 주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장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상장 단계에 가서는 우리 증권을 동원해서 증권에서 컨설팅과 인큐베이팅을 하고 해서 IPO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1조 클럽과 마찬가지로 서로 자기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제안하고 교류하고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교에는 630여 개의 업체가 입주했고 3만 2천여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판교 벤처밸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ICT라는 비타민이 충분하고 기존 기술이 만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현장인데요. 기존의 산업이 창조 경제를 만나 끌어오르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독일에서 가장 성공적인 과학기술 클러스터로 꼽히는 아들러스 호프입니다. 독일 정부는 물론 유럽연합의 막강한 지원으로 연간 총수입 2조억 원, 연평균 8%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들러스 호프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Now, in the later phase of the Adlershof development, you have, of course, the power that is coming from the companies. That's quite natural. Of the 15,000 people we have working in Adlershof now, only 2,700 are scientists. The rest is working in companies. So the initial investment in science and institutes, I think, is needed to make it credible, and then industry will take over. And the art i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those two can really work together. 삼성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를 창조 경제에 있어 빠져서는 안 될 멤버가 있습니다. 연구 절차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2017년까지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대기업입니다. 5년간 7,500억 원을 더 출연해 이 돈을 삼성은 앞으로 10년 동안 1조 5천억 원의 기금을 출연해 기초과학에서 정보통신 기술에 이르는 폭넓은 지원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힘을 주었는데요. 삼성은 이미
하나의 벤처 신화를 배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총 계열사 42개, 연매출 국내 1위의 인터넷 기업 NHN.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검색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삼성 SDS의 사내 벤처로 시작한 네이버는 1999년 독립해 NHN으로 발전했고 현재 사내 벤처의 전설로 통합니다. 삼성의 전폭적인 지분 투자와 대기업 수준의 인력풀을 갖춘 NHN은 다른 벤처 기업들과는 이미 다른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사내 벤처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NHN은 또 다른 가능성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꺼지질 않고 그대로 지금 실행되고 있고요. 학생과 교수, 하나하나의 아이디어와 계획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이 이어집니다. 버튼 누르면은 그 로고 했어? 네? 로고? 아 로고는 아직 구현 안 했어. 로고는 좀 구현. 이게 되면 로고가 되면 되게 이게 언제 뭐가 어떻게 옮겨졌는지를 이거 언제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이곳만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슈는 이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은 자폐아들을 위한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사 전달이 분명치 않은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가정을 소통케 하는 알림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칠드런 테이블 만들어서 아이 테이블 새로 만들어서 아이 이름, 엄마 이름. 근데 대개 학부모와 교사와의 누구 관계가 어머니 이러는데. 이렇게 실명을 하진 않잖아. 좀 얼굴은 꼭 필요한 것 같아. 엄마 얼굴은. 사람과 기술,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담은 가치를 교육하다 보니 교과 과정도 독특합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 지금 완전히 프로토타입까지 낸 상황이고 거의 실제로 이제 사용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에 굉장히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저도 이렇게 많은 걸 배웠구나 3개월 동안. 정규 대학 과정이 아니어서 졸업해도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실전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입학 경쟁도 치열합니다. 신입생 86명 중 60%는 대학을 휴학하거나 졸업하고 입학했습니다. 이른바 스카이로 불리는 명문대에 합격하고도 넥스트를 선택한 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창의적이거든요. 모든 좋은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특히 그 창조적인 거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만드는 건 누굽니까? 사람이죠. 제2, 제3의 NHN은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벤처 확인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98년 이후 한 번 이상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은 4만여 개가 넘지만 이들 중 매출 1,000억 원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0.6% 수준에 불과합니다. 벤처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경우는 5%를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벤처 기업은 아직은 말 그대로 모험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걱정이 최우선인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창업은 인기가 없습니다. 뭐 한번 실패하면은 뭐 쉽게 일어설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할 텐데 그래도 한번 실패하면은 요즘에 좀 일어나기도 힘들고. 창업은 주위에서 하신 분들도 없거니와 막상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밝은 전망이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창업은 세계적인 화두지만 출발부터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돈입니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국내 엔젤 시장 규모는 벤처 버블 이후 크게 축소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은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빌리고 갚는 융자의 형태로 조달하는데요. 기술력 하나로 출발하는 신생 기업의 경우 담보가 없어 은행은 문턱조차 넘기기 힘듭니다. 우리가 흔히 그 사이에
죽음의 계곡이라는 어려운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신기술이 사업화되는 비율이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99%는 사라지는 거죠.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하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은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평균 3번 정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창업 자금이 소진되는 가운데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한 2-3년 차가 바로 1단계 데스밸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엔젤 투자 자금이 소진되고 투자금 일부가 회수될 무렵을 말합니다. 벤처 캐피탈의 도움으로 제품화를 시킨 후 시장 반응 여하에 따라 마지막 데스밸리가 찾아옵니다. 융자는 어때요? 내가 담보를 맡기고 융자를 얻었기 때문에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담보를 다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생각하는 창조경제는 창업을 활성화하는 길은 융자의 풀을 줄이고 투자의 풀을 넓혀라. 투자는 실패를 하더라도 투자는 책임 묻지 않는 돈이거든요. 그 투자의 풀이 넓어졌을 때 누구나 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창조 경제의 핵심이 창업이라고 판단한 정부는 창업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역량 등을 활용한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다리 펀드를 통해 자금 문제를 해결해주고 실패하게 되더라도 회생이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엑시트가 잘 되지 않으면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또 투자하는 어떤 속도도 더디게 되고 또 투자를 할 때 심사도 더 강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엑시트가 힘들기 때문에 창업부터 회수까지 일관된 어떤 에코시스템 조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아주 대찬성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한 번의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외환 위기를 겪으며 좌절했던 사람들은 자신감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의 인터넷 상황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창의력 면에선 오히려 그들을 능가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사이트가 등장했고 기발한 서비스가 출현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돈이 몰리고 코스닥 시장이 화랑세를 보이며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코스닥의 삼성전자로 불렸던 휴맥스, 게임 하나로 온라인을 평정한 NC소프트, 백신 업계의 대부 안철수 연구소, MP3 플레이어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레인콤, 이름만으로도 빛나는 신화의 주역들입니다. 당시 벤처 붐을 일으켰던 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이공계 출신이었다는 것인데요. 벤처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90년대, 이들은 스스로 답을 찾고 해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2000년대 초 미국 IT 버블 붕괴와 함께 벤처 업계에선 찬바람이 불었지만 이들은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했든 성공했든 뭔가를 해본 사람은 경험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이 어떤 시장에서 산업이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면 사람이 중요하다고 시장이 판단되면 실패한 사람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시장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본이 중요하지 사람은 비용이 적게 드는 사람을 쓰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실패를 경험했고 또 그 속에서 꽃을 피운 기업들을 살펴봤습니다. 실패란 과연 무엇일까요? 실패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요즘 미국에서는 실패란 단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발견,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배우는 기회. 이것이 우리가 다시 정리해야 할 실패의 개념이 아닐까요? 많은 이야기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창조 경제.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 경제에 관한 기대와 불안, 가능성과 과제, 그리고 크고 작은 담론을 꺼내보았습니다.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창조 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큰 나무에서 열매를 얻어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이제 작은 씨앗들을 모아 큰 밭에 뿌리고 열매를 얻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세계인을 놀라게 한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새로운 물결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